자, 교재 26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사무소 이전에 대한 것이 있죠? 자, 사무소 이전은요, 신고제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죠? 어디다 하냐면, 이전 전 등록관청이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다. 이전 후. 여기는 사무소 이전은 전자 나오면 틀린다 그랬어요. 무조건 어디다 한다? 이전 후. 예. 다만, 이전 후 등록관청이지만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어디다 한다 그랬어? 예? 예,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한다는 거요. 그리고 사무소 이전은 이전하고서 신고한다, 아니면 이전하기 전에 신고한다. 그래서 이전 후 10일 이내야.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관청. 다만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그래서 요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시에는 뭐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다만요, 여러분들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지만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는데 그 사무소가, 이전한 사무소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사무소였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사무소로 이전했어요. 그거는요, 신고 의무를 위반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등록 요건 미달입니까? 그래서 그때는 임등치예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의무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임등치지만 그거 결격 사유다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머리는 좋잖아 그렇게. 예. 그다음 27페이지 첨부 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류는요, 사무소 이전할 땐 등록증과, 그죠?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단 임차인이 본인이 아닐 적엔 어떻게 해요? 예, 사용 승낙서.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들 그 첨부 서류에 대한 이야기로서요,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다. 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1번과 2번을 우리가 합쳐서 얘기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사무소 이전은 이전 후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등록증 그리고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를 갖고 이전 신고한다. 그런 뜻이 돼요. 이때 등록증은 4번 갖고 갈까요? 정본 갖고 갈까요? 예? 정본이겠죠. 4번은 뭔가를 증명하려면 4번이겠지만 여러분들 여기는 사무소 이전을 하게 되면 등록증을 어떻게 해야 돼? 재교부 받아야 되잖아요. 등록증 재교부 받기 위한 거니까 기존의 등록증을 갖다가 내야 돼요. 그래서 정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4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어떻게 한다? 교부하여야 한다, 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의 사무소 이전이었어요. 이럴 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어찌할 수도 있다? 교부할 수도 있다. 동일한 등록관청일 때는 교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여러분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을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은 서류 송부의 문제로서요, 여러분들 2번의 첨부 서류의 그 서류와 3번의 송부 서류의 서류는 같은 거요, 다른 거요? 다른 거예요. 일단요, 서류 송부는 분사무소 이전 시에는 서류 송부 문제 안 생겨. 그 다음에 동일한 등록관청 내 사무소 이전 시에도 서류 송부할 필요 없겠죠. 왜? 원주에서 원주로 이사했어. 그러면 원주시청에서 다 갖고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송부 문제는, 예,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거기 전제가 뭐다? 등록관청이 달랐다는 거죠. 그죠? 서류 송부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은 밑에 서류를 송부할 적인 이전 전 등록관청, 이전 후 등록관청에 서류 송부를 할 땐 지체 없이 해요. 그죠? 그러나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전 전 등록관청에 서류 보내달라 할 적엔 지체 없이가 없어요, 거기엔. 지체 없이 있어, 없어?
자, 무슨 얘기냐면요. 서류 송부에서 첫째 줄과 둘째 줄에는 지체 없이란 얘기가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요청이거든. 서류 송부가 아니라 서류 송부 요청이에요. 그런데 요청을 받고 나서 종전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서류를 송부하는 게 며칠 이내 하는 거예요. 그게 지체 없이 송부한다는 거예요. 이때 송부하는 서류는 우리 어떻게 외우자 그랬어요? 신대행, 신,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요. 됐어요? 그 다음에 대는 뭐요? 대장인 거야. 대장. 1번에 있어요. 행은 뭐요? 최근 1년간 행정처분, 그죠? 관련 자료야.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처분 자료까지 포함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처분 문제가 있었다면 이전 전 등록관청이 처리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처리한다. 예, 이전 후 등록관청이 처리합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분사무소 이전에만 있는 이야기야. 그 밑에 거.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이전 전, 이전 후 어떤 거요? 둘 다야 이건. 그죠? 예, 이전 전 또는 이전 후. 그래서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간판의 철거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첫째, 사무소 이전이 있었을 때. 두 번째, 폐업했을 때. 세 번째,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래서 등록관청은 안 하면 대집행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 사무소 이전해놓고 또는 폐업하고 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서 거기가 사무소로 쓰인다, 안 쓰인다. 안 쓰니까 비었어. 비었는데 그냥 비었어도 철거해 반드시 간판 아니면 그냥 놔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게 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 행정처분. 이거 행정처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간판 철거 거기다 쓰세요. 행정처분 없어요. 과태료도 없고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 지금. 다만 대집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고개 들어보십시오. 정리합시다. 사무소 이전은요. 이전 후 10일 이내에 합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합니다. 등록 중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갖고 합니다. 다만 분사무소의 경우는 분사무소를 이전했을 땐 이전 후 1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갖고 이전 신고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렇게 되면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 또는 신고 필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재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시군군에서의 일반 사무소의 이전이거나 분사무소의 이전의 경우는 서류 송부 문제가 안 생겨요. 왜? 분사무소의 경우는 설치 신고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했고요. 이전 신고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해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어차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모든 서류를 다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서류를 다른 데 보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전 등록관청과 이전 후 등록관청이 같았을 적에도 그죠? 그런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래서 서류 송부 문제는 그런데 이전 후 등록관청과 이전 전 등록관청이 달랐을 때만 서류 송부 문제가 생겨서 이전 전 등록관청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 요청받고 나서 지체 없이 신대행을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처분 문제가 있다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 처리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서류 송부 문제가 없는 대신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 구청장 모두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그 다음 사무소 이전을 하게 되면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돼요. 그런데 사무소 이전 시에는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들어오고 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간판 철거 이 문제가 그렇게 저기하진 않아요. 근데 폐업을 했을 경우나 아니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서 했을 경우에는 사무소 간판을 그냥 놔두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사무소 이전에 추가적으로다가 들어온 법 조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소 이전 시, 그리고 등록 취소 시, 그리고 등록 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근데 철거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행정처분 문제는 없어요. 다만 대집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다니면서 이런 거 철거 다 해준다 아니면 안 하더라? 안 해요. 그래서 흉물스럽게 붙어있는 거 많아요. 예, 여기까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중개 업무에 관한 거 법인의 업무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조 1항은 중개업 외에 가능한 업무를 써놓고 있어요. 14조 1항에는 중개업도 써놓았어요.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14조 1항에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14조 요것은요, 기본적으로 뭐냐? 법인의 등록 요건이에요. 14조 업무만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라고 되어서 법인의 등록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4조 1항에서 중개업 외에 가능한 업무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5가지다. 그 5가지는 우리 어떻게 외우자? 관상, 재분소. 그래서 1번 상업용 건축물,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업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일단 거기에 보면 상업용 건축물 주택이라고 되어 있지 토지는 안 적혀 있어요. 토지의 임대관리, 농업용 창고의 임대관리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업무라고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 이용 거래에 관한 컨설팅, 즉 상담 업무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를 제공해주는 업무, 프랜차이즈 업무를 하는데 여기는 대상이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면 틀려요.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 속에는 법인도 포함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경영기법, 경영실무를 제공받는 대상자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 틀려요. 들어갑니다. 왜? 거기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라고 되어 있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3번은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일반인이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설령 법인이라 할지라도 경영기법, 경영정보를 제공받는 여기에 같이 가입해서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분양대행 업무가 적혀 있어요. 분양업이 아닙니다. 분양대행 업무입니다. 그리고 주택 및 상가로 역시 못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상가가 아닌 토지의 분양대행 뭐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에 가서 보면은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도배 이사업체가 아닙니다. 도배 이사업체를 소개해주는 업무예요. 그래서 주거 이전에 부수하는 용역의 알선 업무다라고 되어 있지 용역 업무라고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그 소개라든지 알선 이런 걸 빠뜨리고 나오더라. 그때 조심해서 봅시다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14조 1항이 지니고 있는 내용들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라는 것으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요 14조 1항 업무만 한다. 다른 업무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 업무 자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예? 요것만 해.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거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업 한다 못한다? 그죠? 임대업 하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업 한다 못한다? 왜? 14조에 없어요. 임대 1번을 보시면 임대관리업이지 임대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기억해달라. 그 다음에 2번 일반인은 이 업무 한다 못한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여기 적혀있는 업무는 중개업이 아닙니다. 일반인이 만약에 중개업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무등록자로 처벌돼요. 3학년 3반입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이 업무를 하게 되면 무등록자? 아니야. 왜? 중개업 한 게 아니니까. 다만 이런 거요. 부동산 컨설팅 업무에 부수하여 중개업을 하였어요. 일반인이. 무등록자로 처벌된다? 처벌되지 않는다? 왜? 컨설팅 업만 했어? 중개업도 했어? 그러니까 무등록자로 처벌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특수법인 요거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왜?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었어요. 근데 14조 1항에 적혀있는 이 업무는 중개업이다, 중개업이 아니다. 이게 중개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법인은 못한다야. 근데 그냥 못한다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못한다야. 원칙적으로 못합니다. 왜? 법규가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하는데. 그 다음 요건 예시 규정이다, 제한 규정이다. 얘가 제한 규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인의 등록 요건을 보면 안다. 왜? 14조 업무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얘는 제한 규정이다. 그 다음 이거 수수료, 중개 수수료 규정에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으면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왜? 그렇죠. 듬뿍 받아도 법에 안 걸린다. 그 뜻인 거요. 그 다음 중개인 업무의 지역적 범위에 제한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예, 업무의 지역적 범위의 제한이라는 건 이런 거죠. 중개인은 사무소가 속한 시도 물건 말고는 중개할 수 없어. 근데 중개인이 다른 동네 가서 다른 시도에 가서 분양 대행 업무를 했어. 그러면 업무의 지역적 범위 제한으로 걸리냐는 거예요. 안 걸린다는 거예요. 왜? 중개업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매, 공매 관련 업무입니다. 일단 경매 관련 업무, 공매 관련 업무는 중개인은 한다, 못한다? 요거 14조 2항 업무로 중개인은 못해요. 맨 끝에 있어요. 저기에. 그러니까 29페이지에 꼭대기에 있네요. 됐어요? 그 다음 1번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알선 매수신청 입찰대리. 그 다음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입찰대리 그리고 권리분석 취득알선에서 네 가지 업무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업무 중에서 이 네 가지 업무 중에서 오로지 어떤 업무만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받는다? 반괄호 1번에 찍은 거 두 번째 거. 매수신청 대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입찰 대리. 요거 할 때만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뭐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거 우리 한번 어차피 또 한번 한개 볼까요? 매수신청 대리에서는 원래 주체가 다 누구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지방법원장. 지방법원장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안 적혀 있어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 그 법원이 지방법원장이야. 법원이 그게 누구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전부 지방법원장인데 딱 두 가지만 법원행정처장이라 했어. 뭐? 실무교육 지정권자. 또 감독상 명령. 감독상 명령이 아니야. 협회. 협회 관련된 얘기들. 자, 그러니까 여기 봐. 자, 공제 규정을 정하여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대한 공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제 규정을 정하여 매수신청에서 누구에게 승인을 받아? 예? 법원행정처장. 그렇게 되는 거야. 누가 들어갈 위치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갈 위치에 누가 들어가 있다? 법원행정처장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됐죠? 예, 그거요. 하던 거 아까 하던 거 또 해봐? 안 해. 귀찮아. 네. 자, 그래서요, 그 29페이지 당구장 표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경매에 있어서 권리분석 취득알선 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래요. 사무소에서 하면 된다니까. 그 다음에 공매 시 매수신청 입찰 대리야. 공매에 매수신청 입찰 대리야. 예, 이거 등록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오로지 뭐만? 경매에 있어서 매수신청 입찰 대리 업무 시에만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입니다. 자, 이 고용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자 법조문에는 없지만 우리가 수업에 떴던 요 얘기들 몇 가지 사항은 이거요. 첫째로 지역범위의 제한. 두 번째로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 범위의 제한.
그래서 지역적 범위의 제한, 원칙적으로 전국이다. 전국으로 제한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은 사무소가 속한 어디로? 시도로 제한된다는 거예요. 중개인은 사무소가 속한 시도로 제한된다. 다만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그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에 한해서는 타 지역 물건도 중개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지역적 범위에 대한 특례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업무의 지역적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된 거다? 네, 그것은 아닙니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지역적 범위에 제한은 중개인이에요. 그 다음 종별,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입니다. 법인이냐, 공인중개사였냐, 아니면 중개인이었냐라는 그 종별에 따라서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제한이 있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제한이 있는 사람이 있어. 특수법인입니다. 누구요? 그래서 업무 관련 부동산에 제한된다 그랬어요. 이때 업무 관련 부동산이라고 해가지고서 시험에서 다뤄지는 게 농협은 뭐만 중개할 수 있다? 농지의 매매만 중개할 수 있다? 농지만 중개할 수 있다? 농지만 중개할 수 있다지 농지의 매매만 중개할 수 있다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농지의 임대차 중개한다 못한다? 가능하다는 거요. 농지잖아. 자, 그거는 여러분들 공법에서 이거를 조심하는 거죠. 여러분들 농지는 전세권 설정한다 못한다? 네? 못해. 임차권 설정한다 못한다? 예? 돼. 임대차 계약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농지의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죠. 그죠? 서면 방식을 택해야 되잖아요. 그 농지법에서 얘기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 내가 저희한테 부탁할게요. 농지에 관한 거 뭐 하나 특강 넣어달라고. 그래서 우리 사무실 와가지고 좀 찍으라고. 이동희 교수님한테요. 4-5시간이면 찍을 텐데, 그러면. 예, 난 공짜 없어, 근데 그거. 근데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열어줄게요. 내가 찍으라고 시키고. 이게 또 어디 틀리면 안 되지. 예. 사실상 그런 것들은 그렇죠. 특강으로 다 하나 이렇게 저게 해놓고서는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단발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가서 그냥 따로 공부해버리는 게 더 편해. 그죠? 대답이 없어. 아니, 한 3시간이면 찍지 않을까요? 근데 농지법을 여기서 3시간 수업하기는 좀 힘들 거 아니야. 거기에 투자해서. 근데 특강으로 3시법 찍어놓으면은, 그러니까 벽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찍어놓으면은 여러분들 그걸 들어와서는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예. 뭐 자꾸 내가 오늘 수업하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네요. 예, 촬영도 되는데. 그 다음. 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고용인은요, 여러분들 중개사법에 보면 고용인은 2가지가 적혀 있다. 소속과 누구다? 중개보조원이다. 그래서 소속과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중개사법에 적혀 있는 건 고용신고와 고용관계 종료 신고라는 신고제도가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요. 자, 고용인의 업무상의 행위는 누구 행위로 본다?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라는 이 2가지 기준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서 다뤄지는 것은 이게 2가지 외에 하나가 더 다뤄진다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뭐냐? 2개의 업무 차이점. 업무에 관련된 업무 관련 차이점, 이런 것들이 다뤄진다. 그래서요, 첫 번째 봅시다.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것은 무슨 제도다? 신고. 그래서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예? 고용인 신고에 대한 거 안 써 있어, 법에. 안 하면 어떻게 될지. 그래서 뭐다? 업무정지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 업무정지야. 단, 이때 기준은 몇 개월? 1개월.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1개월.
꼭 붙으실 거요. 예, 머리가 타고났네. 1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반괄호 1번을 보십시오.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때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0일 전이요? 업무 개시 전이죠?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요. 그거요. 첫 번째요.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 근데 그 10일 전이라고 시험에 나와. 왜? 옛날엔 10일 전이었어. 두 번째,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어요. 그럼 며칠 이내 신고? 10일 이내 신고. 그 다음 관련돼 시켜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자,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고용된 거다, 고용 안 된 거다? 된 거야. 신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자, 여러분들 용어 정리에서 우리가 봤지만 소속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속한 고용신고된 자로서야 고용신고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용신고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개업공인 소속이고 중개보조원입니다 라는 거예요. 됐어요? 예, 고용신고 여부를 묻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폐업과 차이점이에요. 자, 고개 드셔. 폐업 신고 안 했어. 폐업이다 아니다? 사실상 폐업은 폐업이 아니다야. 폐업은 신고해야만 폐업이에요. 그러나 고용이나 고용관계 종료는 있죠. 사실관계로서 고용관계 종료하면 그냥 된 거야. 단 그거 했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종료됐고 고용이 했기 때문에 뭘 해야 하려는 거요? 신고를 하려는 거야. 누구도 알겠다고. 등록관청도 알겠다고 신고를 하려는 것뿐이에요. 안 하면 업무정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래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다 업무 개시 요건, 그 다음에 10일 이내, 그리고 신고 안 하면 업무정지. 그 다음에 2번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거 거꾸로 쓰면 맞아요? 틀려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가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행위로 본다. OX. 근데 시험 문제는 뻔뻔하게 그렇게도 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승질나. 아마 여기 천재도 그런 걸 얻은 것 같아요. 네, 누군가가 있잖아. 모의고사 낸 거 보고서 그냥 뭐 이것저것 제가 막 내다 보니까 들어갔을 거예요. 자, 일단 본다라는 말이 지닌 의미입니다. 1번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2번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3번 행정처분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그 성격은, 법률적 성격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놓이고 무과실 책임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왜? 거기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나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다음,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게 있나요? 없어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걸로 끝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놈은 무과실 책임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히다 보니까 법의 본질을 잊어버려요. 자,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책임, 무슨 책임이요? 고의과실 책임이에요. 다시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고의과실 행위에 대하여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책임을 지겠죠. 어떤 책임을 져요? 본인들은. 그렇죠. 고의과실 책임을 져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적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슨 책임? 이게 밝혀졌을 때, 이건 나는 상관없어. 이 말을 할 수가? 나는 나랑은 상관없어. 이 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과실 책임인 거예요.
무과실 책임이라니까 얘네들의 무과실 행위에 대해서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법의 본질을 망각한 거예요. 무과실 책임인 소속과 중개보조원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됐어요? 예. 그 다음 2번 행정처분은 업무정지와 등록 취소요. 그러나 자격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격 취소까지 되는 건 아니야. 그 다음 3번 행정형벌입니다. 행정형벌은 이건 적어도 본다라는 그 말에 의해서 행정형벌이 있다? 그건 없다.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양벌 규정에 의해서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 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할 때 그때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래서 탐구장 표시를 보면 행정형벌은 본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양벌 규정에 의해서 적용돼서 이때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벌금형 받는다, 안 받을 수도 있다. 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양벌 규정은요, 여러분들 벌금형이라고 거기 중개업무에서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라고 되어 있죠? 벌금형이라고 아니라 중개행위에 대해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형이라고 그걸 고치세요. 다시요. 여러분들 다시요. 그거 읽어보세요. 읽을게요. 3번. 행정형벌, 양벌 규정,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해당 조에 규정된 무엇을 과한다? 벌금형을 과한다. 그래서 위에서는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 그건 몇 학년 몇 반? 3학년 3반, 1학년 1반이에요. 자, 뭔 말인지 이게 내 탓이네. 여기 보세요. 그 몇째 줄이요? 지금 읽은 거에 두 번째 줄에 보면 벌금형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벌금형을 어떻게? 이걸로 고치고 이게 무슨 뜻이다? 3학년 3반, 1학년 1반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밑에 보면 뭐다? 벌금형을 과한다 그거죠? 그건 뭐냐? 요거라는 거예요. 요거 3천만 원, 1천만 원 3천만 원, 1천만 원 이상 그곳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벌금형 과한다. 그 다음 양벌 규정에 의해서 결국 개업공인중개사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시 등록결격이다 아니다. 등록결격 아니다. 양벌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억합시다 했던 거예요. 됐어요? 예. 그 다음 자,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비교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 수행할 수? 근데 중개보조원은 단순 업무 보조에 그쳐요. 뭐에 그쳐요?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인장등록 의무가 있어요.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어요. 그 다음 소속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예, 확인설명 의무가 있나요? 할 수 있다였어요. 그죠? 그래서 확인설명 가능해요. 중개보조원. 그러나 소속공인중개사는 기왕 확인설명을 할 때는 성실 정확하게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격정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제대로 못하면 500만 원이야 과태료야 그게. 그래서요 성실 정확하게만 못했죠? 그러면 기준이 400만 원일 거예요. 기준이 얼마요? 400. 근데 성실 정확하게도 못하고 근거 자료만 제시 안 했어. 그래도 기준이 400일 거예요. 근데 성실 정확하게도 못하고 근거 자료도 제시 안 했어. 그때는 그렇게 되는 걸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예. 이건 나도 외우고 잊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한번 할 거예요. 과태료 기준. 왜냐면 지금까지 자격정지 기준하고 업무정지 기준이 시험에 나왔어요. 더럽죠. 그런 걸 시험에 내는 인간들. 근데 어쨌든 나왔어. 그러니까 이 문제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과태료 기준이 나오기 쉬워. 그러니까 과태료 기준에 대한 거 시험 보기 여러분들하고 제가 일주일 전에 한번 근데 그거 다 외웁디다. 그것도 그냥 한 30분 만에 여러분들이 다 외워요. 물어보고 하니까 여러분들 천재더라고요. 예, 확인 설명 그걸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 원이고 소속은 성실 정확하게 근거 자료를 제시 못했을 때 뭐다? 자격정지. 그 다음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 등 의무요. 그래서 여기선 의무는 없어. 그런데 소속공인중개사 할 수 있다. 근데 중개보조는 그 다음 교육입니다. 자, 소속공인중개사가 받는 교육은 실무교육. 그 다음 중개보조원 되고자 하는 자가 받는 거? 그래요. 실무교육, 직무교육. 그 다음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소속공인중개사에겐 의무가 있어서 안 받으면 뭐요? 서명 및 날인 안 하면 뭐요? 자격정지. 중개보조는 의무가 없고. 그 다음 연수교육이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연수교육의 대상이다. 근데 중개보조원은 그 다음 감독상 명령의 문제입니다.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감독상 명령의 행정처분 목적, 즉 자격정지, 자격취소 목적으로 감독상 명령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상이고요. 중개보조원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으로 소속공인중개사가 받는 행정처분은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로 자격정지만큼은 소속공인중개사만이 대상이에요. 저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품위유지와 신의성실 의무 소속공인중개사는 있고 중개보조원은 없어요. 다만 비밀준수 의무는 비밀준수 의무는 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 밑에 당구장 표시 아까 이중소득 금지 있었죠?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요. 거기다 쓰세요. 개소보. 등록결격,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요. 개소보요. 비밀준수 의무, 개소보요. 금지행위, 개소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그 다음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개소보. 행정형벌, 개소보. 거기 나와 있는 게 개소보요. 거기 적혀 있는 게 뭐다? 개소보입니다. 그 다음 인장등록입니다. 자, 인장등록 보시기 바랍니다. 인장등록 아까 위에서 있었죠? 인장등록 의무는 누구와 누구요? 그래요. 그래서 인장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해야 해요. 그래서 자, 2번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돼 있어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 주치세요. 그래서 인장등록은 업무 개시 요건이요. 그러나 인장등록은 등록증 교부 요건이다? 아니다. 등록증 교부 요건 아니다야. 등록증 교부하고 인장등록 연결하는 내가 뭐라 그랬어, 여러분들? 동영상 찾아보죠. 바보. 바보라 그랬어요. 바보. 인장등록과 등록증 교부하고는 연결시키지 맙시다. 그래서 업무 개시 요건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단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시나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 시에 인장등록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위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야. 근데 밑에는 할 수 있다로 위에는 원칙이고 밑에는 예외적으로 그죠? 행정청의를 봐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인장등록 신고서는 몇 종류가 있다 그랬어? 3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원칙적 인장등록 신고서인 인장등록, 등록인장 변경 신고서가 존재하는가 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신청서에 인장등록 신고서가 딸려 있고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에 인장등록 신고서가 딸려 있다는 거예요. 인장등록 신고서는 그래서 몇 종류? 세 종류 있다. 그 다음 인장등록은 어디다 하는가? 등록관청이다. 다음 분사무소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변경일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법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인장은 등록사항이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인장입니다. 자, 1번. 등록인장이 1번. 누굽니까? 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 소속공인중개사.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합치면 우린 뭐겠어? 개인이요, 개인. 개인으로서 인장 등록해야 될 자야. 개인으로서 인장 등록해야 될 이 사람은 가족부, 주민등록부에 일치된 이름이어야 해. 그래서 다른 말로 여러분하고 수업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 실명이면 된다 그랬어요. 실명인장이다. 가명이나 예명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7mm, 30mm 이내. 7에서 30mm였어요. 그 다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된 그게 다른 말로 뭐요? 인감도장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요. 그거 누구의 인장이다? 법인 대표하면 틀린다 그랬어요. 법인 대표는 1번으로 넘어간다. 왜? 소속에 불과하다. 법인 대표는 뭐에 불과하다? 그래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3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된 누구의 인장? 법인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 법인 대표. 여기는 법인이요. 법인 대표가 보증이요. 예. 그거 등록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자, 등록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법인이 등록한 인장을 그냥 사용해도 무방하다라는 뜻이었어요. 법인 등록 인장을 그냥 써도 무방한데 누가 보증하는? 그래요. 여러분들 2번과 3번을 비교하세요. 2번은 법인의 인장입니다. 그죠? 법인이니까 법인 대표 인장일 수 없어요. 3번은 법인 인장인데 그 법인 인장을 법인이 보증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누가 보증한다? 남이 보증해야 돼. 그래서 법인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입니다. 그 다음 2번은 등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나 3번의 인장은 반드시 등록한다. 안 해도 된다. 왜라고요? 법인 인장 그냥 써도 무방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등록의 방법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라고 법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법인은 인장등록 신고서라고 하는 불필요한 서식이 무려 3개나 있는데 그걸 반드시 써야 된다. 안 써도 된다. 그래요. 인장등록 신고서 안 쓰고 그냥 인감증명서 하나만 딸랑 갖다 주면은 그게 인장 등록하는 방법이야. 그리고 법인의 인장의 변경 시에도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는 법정 규격에 맞는 여기서 법정 규격은 7mm에서 30mm이고 그리고 그 가족표 가족부 주민등록표에 일치하는 이름 그게 여기 예약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죠? 등록해. 그러니까 인감증명서 제출이라는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자 인장 등록 의무 위반과 등록 인장 사용 의무 위반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부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입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 안 하거나 등록 인장을 사용 안 했다? 업무정지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 안 하거나 등록 안 한 인장을 썼다. 자격정지인고요. 두 개가 다 동일합니다. 라는 거요. 그 다음 휴업과 폐업에 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업, 폐업은요. 신고 미리 한다. 언제 한다고요? 예. 그러나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휴업기간의 변경 시에는 신고하여야 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몇 월을 초과하는 휴업? 예, 3월 이상 3월 초과. 3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휴업기간의 변경, 그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3월을 초과하는 휴업 시에는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어떻게 된다? 예, 이게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들, 자,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서 뭐가 됐어요? 개업공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걸로부터 3개월이었어요? 아니면 여기부터 3월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 나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이때가 이게 3월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 뭐다? 신고하라 그 뜻입니다. 이때도. 왜? 휴업이 3개월을 넘는 거니까. 그게 그 얘기고. 그리고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휴업이 6월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임등치. 그게 2번 방법의 반가로 4번에 있어요.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 영화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6월을 초과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휴업을 6월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 뭐다? 예,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방법의 1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월을 초과하는 휴업과 폐업 이 두 가지는 신고서에 반드시 뭘 첨부한다? 등록증 4번 정번이요. 왜? 일 안 할 거니까 반납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첨부합니다. 그 바람에 이런 빈손 신고가 아니라 뭘 갖다 내기 때문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된다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2번 부동산 중개업의 재개, 휴업기간의 변경 요것은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다. 그리고 재개신고 재개신고는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재개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즉시 반환. 법에는 즉시가 여기서 딱 한 번이라니까. 딱 이거 하나야.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 휴업 이거 4번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죠? 그리고 이것은 단지 휴업에 대한 문제만 적용한다? 아니면 변경신고 시에도 동일하다? 변경신고 시에도 역시 몇 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 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어떻게 외우자 그랬어요? 학교 간다, 군대 간다, 병원 간다. 그거죠. 그 다음 휴폐업 등 신고 의무 위반. 예, 뭐다? 100만 원이야. 과태료요. 그래요. 그 다음 휴업과 업무정지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휴업과 업무정지의 비교가 있어요. 그죠? 휴업 업무정지 단 2개, 기간. 휴업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업무정지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업무정지는 단서 있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업무정지는 6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근데 휴업은 단서가 있다 없다?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6월을 초과할 수도 있어서 학교 간다, 군대 간다, 병원 간다. 그거였어요. 그 다음 기간 중 폐업 후 재등록이야. 자, 휴업 시에는 폐업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재등록
돼. 휴업 시에는 폐업도 하고 재등록도 되고 얼마든지 돼. 근데 업무정지 기간 시에는 폐업 된다 안 된다? 돼. 폐업은 된대. 폐업 후 재등록하는 거 왜 안 되죠? 등록의 결격 사유. 특수형 1번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해요. 그래서 폐업 기간 중,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하는 것은 가능하나 재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 등록증 첨부 반납 여부. 휴업 시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죠. 근데 업무정지 시는 그런 제도가 없어. 그거요. 그 다음 기간 중에 업무 가능성 여부인데요. 휴업 기간 중에는 재개 신고를 하게 되면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 할지라도 업무할 수 있다. 근데 업무정지 기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필요 없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업무를 할 적에 휴업 기간 중에는 기간이 끝났다고 그냥 업무한다? 재개 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업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재개 신고해야만 업무가 돼. 근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재개 신고 같은 거 필요 없어. 기간 끝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일할 수 있다. 그 다음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예요. 그래서 휴업 신고 기간 중에는 업무를 하게 되면 뭐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게 되면 절등치라는 거예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한다. 아주 크게 걸린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그 사무소의 공무원들은 업무정지치가 처리를 했을 때는 그 사무소 앞을 피해 다녀. 왜? 걸리면 절등치 아니야. 피해 다녀. 미안해서. 됐어요? 기간 중에 폐업, 사무소 이전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둘 다 여러분들 휴업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이다 아니다? 이다. 그죠? 업무정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이다 아니다? 이다. 봐봐.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 뭐랑 연결시켰어? 뭐랑 연결시켰어? 증교부에 나왔어요. 등록증 교부가 있게 되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 증교부. 그 다음 각종 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업무정지 등록 취소. 봐. 여러분들 이놈 그 천재 기출문제 그 천재 그거 풀었어도 왜 그래? 딴 거 공부하느라고 그랬죠.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요. 22페이지 보죠. 22페이지 그 3번 공인중개사 협회 통보 등록관청이 다음날 10일까지. 그래서 등록증을 교부한 때야. 자격증 교부한 때가 아니다. 그랬어요. 신고인데 각종 신고야. 그러나 업무보증 설정 신고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니라 그랬어요. 행정처분으로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입니다. 그러나 취소 자격정지는 아니다. 기억나요? 그 다음 기출문제집. 기출문제집이요. 거의 맨 마지막에 했을걸요? 몇 페이지냐면요. 천재예요, 천재. 천재에서 개설 등록 여기 찾았네. 29페이지 19번. 29페이지 19번. 그러니 여러분들 지난번에 얼마나 정신없이 나갔나요? 그죠? 그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겠네. 19번. 거기에 보면 그 문제 19번이요. 밑에. 다음 달 10일까지 해서 1번은 해당하는데 3번은 2번 안 되고 두 개 비교했어요. 3번은 해당하는데 4번은 그리고 5번은 해당하는데 6번은 아니고 그런 거 수업 했어요. 근데
근데 기억 못하죠. 나라도 기억 못해. 어떻게 한 번 했다고 기억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업무정지와 시험에 관련시킨 것을 좀 비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깐 쉬도록 하겠어요.